아빠 봐봐. Yeah, we try and then we put some water in it. Can you tell her and we do it? We do the same thing. Oh, in Thai or where? In Hatay. Yeah, we just Slow food provides is an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on an international basis. So each country, I'm from Slow Food USA, we have a national organization. There's als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ia Gusto is bringing together Asian and Oceanic countries. But there's Terra Madre, which happens every 2 years. And that brings together folks from all over the world to share their culture and share their food. So we have conversations, we leave the politics kind of out of it, but not completely. Actually, we don't leave it out all the way, but we come together to share our delicious food.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Slow food, we have operating principles, and we have a vision, and we do have goals. But just like our food and our culture, they're expressed they're express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in each convivia. I'm with the Portland, Oregon convivia, and we apply the vision and principles and goals, but we do it in our own way. So it provides for a local expression of international goals. Hi, my name is Anna, and I'm a delegate from Portland, Oregon. I am actually finding today very interesting. It's all about fermented foods, and kimchi is one of my favorites. So I've really enjoyed learning more about the health benefits and flavor benefits and the scientific information behind the deliciousness of kimchi. Thank you. Part of my appreciation and why I'm involved in Slow Food is because it's an organization that celebrates traditions, culture through food. So one of its visions is to bring people together around the table so that we can share in wonderful, locally produced food. 네, 어제 10월 3일 모두가 쉬는 날이어서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준비하신 분들 손길을 구석구석에서 많이 느끼시고 가족분들이 다 방문하시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칭찬해 주셔서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희 그 해설사들의 이 자원봉사가 여러분들이 이 관람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셔틀버스에서 이 행사에 관한 해설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윤미연입니다. 현장에서 뵐 때마다 반갑게 인사드리고 저희 자원봉사자들의 이 마음이 모여서 이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가 더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네. 여기는요, 남양주에 있는 고등학교 또 대학교 친구들 예술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국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한 경연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신선하고 가장 풋풋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시간대가
있고 지금 주제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음악에 관한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시간대별로 준비되어 있는 이 야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준비한 우리 동아리에서 준비한 많은 공연들을 보시고 아 우리 미래 새싹들이 이러한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보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갑자기 가다가 말고. 저는 작년까지 슬로푸드 문화원이라는 단체에서 국제협력팀장으로 일을 했는데요. 지금 이 행사가 남양주시 행사로 많이 홍보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관하고 그다음에 민간 그 NGO인 슬로푸드 문화원하고 반반씩 참여해가지고 만든 행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에서 시작한 슬로푸드 운동인데 그 이태리 국제본부하고 그 협약을 맺고 승인을 받아서 한 공식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슬로푸드 행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국제적인 의미가 있는 행사죠. 그러니까 가장 큰 행사는 이태리에서 이태리 브라가 슬로푸드 운동의 발상지인데 거기서 2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로구스토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것도 2년에 한 번 하는데 세 번째 행사를 아시아 오세아니아 행사로 슬로푸드 국제본부의 공식 인증을 받아서 여기서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 박람회가 굉장히 많은데 오셔가지고 음식만 보고 가시면은 그냥 다른 박람회랑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오셔도 좀 슬로푸드의 철학 같은 걸 보다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슬로푸드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패스트푸드가 범람하는 세상인데 특히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어린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입맛이 이제 너무 바쁘고 세상이 너무 바쁘고 사람들한테 천천히 먹을 시간을 주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고 그걸 밥상에 올리고 그것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녹아 있었는데 그게 모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된 세상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그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시면은 그거를 더 많이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각을 자연의 맛을 배우는 미각 교육, 그다음에 가시면 뭐 키즈구스토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음식의 자연의 맛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사라져가는 전통 종자를 보존하는 사업도 하는데 네, 지금 전 세계 하루에 몇 개씩 종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화된 시스템 때문에 이제 돈이 되는 것만 재배를 하고 사과 같은 것도 몇백 가지 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거는 단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돈이 되는 것만 재배가 되고 재배하지 않은 나머지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제 다양한 맛들, 자연의 맛들, 그다음에 소중한 전통 종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존하는 사업도 하는데 맛의 방주라고 해서 전통 종자 보존 사업에 지금 우리나라의 5가지 전통 음식이 이번에 국제본부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울릉도의 칡소라고 해서 얼룩배기 황소, 그다음에 제주도의 푸른콩 된장, 그리고 논산에서만 나는 연산 오개, 까만 닭이거든요. 그런 것을 따로 이제 전시한 맛의 방주 부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생소하신 것 같아요. 그 기자분께서. 우리나라에 원래 문헌에 보면 가양주가 3만 개가 넘었는데 그 일제시대 이런 걸 거치면서 거의 다 없어지고 자가 제조를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지금 원형들을 살리는데 현재 3대 우리나라 전통주의 3대 주라는 거는 다 이제 원형이 살려져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은 됐지만 앞으로도 살려야 될 그런 가양주라든가 이런 전통, 없어진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제시대 때 각자 집에서 각자 집안에 고유한 전통주들이 다 있었는데 집에서 자가양주 하는 거를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가양주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양조장들은 일본식의 이제 입국을 이용하는 방식의 발효 방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남아있는 거의 다 막걸리들, 전통 막걸리들도
우리의 고유의 전통 막걸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원래 IT 쪽에서 컨설팅도 했었고 IT 관련 벤처를 꿈꾸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건설회사의 오너로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효 제가 그 딸의 건강 때문에 딸과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이 먹거리를 바꾸면서 내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이런 발효 문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음식을 위협하는 GMO가 얼마나 문제성이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GMO 반GMO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통 증류식 소주를 만드는 증류기인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우리 옛날 전통 재래식 방법으로 썼던 소주뿌리고요. 여기 보이시는 건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증유기입니다. 동증유기 자체가 그 술의 유해 성분을 흡착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렇게 밑에서 술을 끓이면은 수증기로 물과 알코올이 수증기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올라온 수증기를 찬물로 냉각을 시켜서 밑으로 알코올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야외 체험장 있어요. 말이에요, 당나귀예요? 당나귀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했지? 당나귀, 이거리 당나귀. 나 얘가 귀여워. 얘 당나귀. 이리야. 이거는 여기 지금 지렁이 분변토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냥 지렁이 분변토를 흙에다가 주면 뿌리가 흡수하는데 좀 오래 걸리니까 이 공기를 투입을 해서 이 액체 비료를 만들어서 뿌리에 주면 더 흡수를 빨리 하죠. 한번 와보실래요? 똥냄새 안 나세요? 똥 냄새요? 이게 지렁이 똥이거든요. 한번 냄새 맡아보시겠어요? 맡아보시겠어요 또? 나세요? 안 나요? 안 나시죠? 예. 이게 지렁이 분변토인데요. 지렁이는 냄새 나는 쓰레기를 먹고 냄새 안 나는 똥을 싸요. 사람하고 반대죠. 저기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붉은 줄 지렁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처리해주는 지렁이에요. 저희 집에 이만한 화분이 4개가 있는데 음식물을 거의 밖으로 배출을 안 해요. 지렁이 화분이 있는데. 제가 흙 속에, 그러니까 여름에 수박을 큰 거를 안에 있는 거는 먹고 겉껍데기는 거의 음식물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 껍데기를 흙 속에다가 넣어주면 그거를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후면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요. 지렁이가 다 처리를 해서. 그러면 집에 있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긴 하는데요. 육류는 구더기가 생겨서 육류는 주지 않고요. 식물성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렁이가 특징이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신문지가 있잖아요. 신문지도 먹고요. 수건을 휴가 갈 때 수건을 위에다 촉촉하라고 깔아줬더니 수건도 먹어요. 고기만 빼고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고기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지렁이가 먹으면 피부에 윤기가 날 정도로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구더기 때문에 못 주고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쓰레기가 여기 슬로우 푸드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여기다가 주고 있어서 이렇게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흙을 걷어내시고요. 흙 속에다가 음식물을 넣고 흙을 덮어주시면 냄새가 안 나요. 날파리도 안 보이고. 네. 그리고 신기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박, 무농약 수박을 해서 넣잖아요. 그럼 다 먹어요. 그런데 그 코팅 처리되어 있는 수박 아시죠? 보존 처리되어 있는 거. 좀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그 수박은 껍데기가 필름처럼 남기고요. 안에 것만 먹어요. 왜 그런 거예요? 농약 있는 부분을 귀신같이 알아요. 농약이나 화학약품 있는 거를. 종이도 이런 신문지 코팅 처리 안 돼 있는 거는 약품 처리 안 돼, 잉크는 괜찮은데요. 약품 처리 안 돼 있는 거는 먹는데 그 A4지, 표백제 처리된 거는 안 먹어요. 나중에 네. 거름으로도 쓰고요. 거름, 예. 이걸 6개월마다 한 번씩 교환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있는 걸 활용을 하면 여기 분변토를 거둘 수가 있어요. 네. 해서 말린 거예요. 아, 저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고, 예,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고요. 이거를 지렁이가 요 밑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렁이 위에서 쓰레기를 먹고 밑에는 여기가 이제 분변토예요. 네. 똥을 싸면 여기 지금 지렁이 새끼 보이시죠? 이거는 지렁이 새끼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렁이 어미들이죠. 예, 여기는 이게 지금 붉은 줄 지렁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지렁이도 오줌을 싸요. 그 오줌을 이 밑에 어느 정도 차이면 이 수도꼭지로 오줌을 배출을 하죠. 예. 아니에요. 이거는 분변토 액비를 만든 거고요. 지렁이 오줌도 아주 좋은 액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육통이, 사육상자가 아직 보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혹시 네. 분변토 같은 거나 네. 오줌 같은 거는 미용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흙에 좋은 거예요. 거기에 유기물이 많이 살아서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많이 살아서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보시면 지금 지렁이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음식물이고요. 이건 지금 저거거든요. 음식물 쓰레기와 신문지 수분 조절하느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렁이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들이. 제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렁이가 없으면 지구에 있는 쓰레기가 다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 냄새나는 똥을 싸지만 지렁이는 냄새나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똥을 싸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식물을 잘 키워주고 있지. 집에서 키운 화분들인데요. 이 안에 지렁이하고 지렁이 분변토 여기 보시면 여기 분변토가 다 들어있거든요. 같이 보이는데 네. 저게 이거는 제가 베란다에서 지렁이라고요? 키우는 지렁이는 암수가 한 얘는 번만 빼고 삼치, 짝짓기를 할 얘는 때는 두 항암초, 마리가 이건 만나요. 커피나무예요.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지금 저는 그것밖에는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렁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렁이에게 음식물을 주고 그 음식물을 준 거를 지렁이가 처리를 하고 거기서 나온 분변토를 가지고 집에 있는 화분에 거름으로 활용하고 다시 그 거름으로 활용한 식물을 제가 다시 새싹이나 삼채 이런 거를 가지고 음식물로 활용을 해서 다시 먹고 하는 집에서 실천하는 유기순환, 유기농이 저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혹 남는다면 집에서도
지렁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도 내냐고 밑에 동생은 누구죠? 성원이 맞아. 성원이 지금 아직 대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어렸었나? 아픈 남자애니까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지금 졸업합니다. 저는 이제 큰애 경진이고 예, 경진이. 작은 애 이제 학영이고 예. 걔네들은 한지 뭐 졸업했어. 경진은 이제 출가하고 지금 치과 의사고. 뭐 준비 기간이 좀 짧았어요. 짧고 또 이렇게 그 행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보고 또 느끼고 하는 거가 상당히 보기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십시오. 너무 급비내다 보니까요. 좀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하고 그 책자에 있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약간 편집을 달리하고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를 누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김치와 김치문화, 김치발효, 그리고 김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치와 관련 상황의 발전 방향인데 앞에 세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고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은 줄어들고 이와 같이 18년 김치가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은 아시겠지만 이제 잘 되고 있다가 2005년에 여건이 된다면 굳이 우리는 장을 들고 세계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 장을 좀 주시오. 전에 팀 메이크업이라고 했더니 어디에 티가 있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자신 어려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만져도 되나? 이거 그때로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그냥 지금도 불리잖아요? 그럼 못 먹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농장에서 때 그 농장에서 만드시고 그 제공해 주셨거든요. 단호박 생산하시는 단호박이요. Or toothbrush. Or toothbrush. Oh, toothbrush. 네. No, 여기는 섞음만 봐요. 네, 제주도에서만 나는 이런 거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된장이에요? 네, 된장 하면 시식해보세요. 그런 콩으로. 제주도 콩. 네, 이 팥죽은 팥을 토종 팥으로 만들었고요. 그 쌀도 우리 순수한 우리 쌀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농산물이 아니면 여기 전통식품이라는 그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이제 그 전통식품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반 카레는 이렇게 첨가물이 많아요. 그 첨가물에는 일반 색소도 넣고 그다음에 그 소고기 분말 같은 거 이런 것도 넣는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안 넣었어요.
그냥 우리 율곡도 100% 우리나라 국산이고 밀가루도 우리 밀로 만들었습니다. 네.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 카레 라이스를 먹으면은 그러게 우리 노랗게 물이 돋는데 이 아리랑 토리랑 식품에서 나온 카레는 그런 색소가 전혀 안 넣기 때문에 그러게 묻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요거고. 해드려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메밀입니다. 5만원짜리 예요 100%. 요즘 치지 마세요. 이게 양평은 물 맑고 친환경 특구로 지자체에서 친환경 특구로 제일 첫 번째로 생긴 친환경 특구입니다. 양평은. 그리고 물 맑고 레포츠도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한번 양평에 오셔서 즐길거리, 먹을거리 놀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1kg 아니고 한 근에 15,000원, 2만 원. 한 근에 몇 근이요? 몇 근? 400g. 400g? 400g. 우리밀 농사 짓게 된 동기는요, 천안을 국산밀 도시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시를. Не знаю. Я не знаю, что это. Ты хочешь попробовать? Это этот самый. Ну как? Да. 왜 그런지 아냐? Это знаешь, что 이렇게. Это анчоус. Анчоус? Как анчоус? Я не знаю. 5. Кефиру мне это тяжело. Я не могу, мне тяжело. Это черный арахис. Или это хороший. 야생별을 티밥으로 해나가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쌀들이 전부 품종 개량이 된 부분인데 이 쌀은 이 쌀이 갖고 있는 성분은 이제 일반 쌀이 갖고 있는 전부 놓치고 있는 현미의 성분의 이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각피가 두꺼우니까 옥수수 계열처럼 이렇게 티밥이 가능하고요. 저 별을 보시면 수염 같은 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동물들에게 먹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 수염들을 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보호 본능을 갖고서 성장하는 그 야생별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고됨이 그대로 이제 고대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쌀이죠. 골류. 저희가 먹었던 쌀들이 사실은 고됨이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제 유래가 되죠. 신한테 더 맛있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직 교수로서 고향에다가 언젠가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제가 졸업한 학교가 폐교가 돼가지고 5년 전으로 폐교된 걸 3년 전에 인수인계를 해서 여기서 된장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된장은 비금도에는 나오는 콩, 모든 소금이 이틀 만에 나오는데 저희 소금은 하루 만에 나온 하루 소금으로 즉 말해서는 하루 소금을 비금도에서는 꽃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꽃소금으로 된장을 담았기 때문에 저염도 그리고 그 마그네슘 그다음에 그 뻘에서 갯벌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맛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콩도 해풍 비금도에 있는 콩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물을 먹고 자랍니다. 짠 공기에 해풍이 섞어져 있어요. 그걸 먹고 자란 콩이라서 콩도 명품이고 최고의 소금과 그 다음에 비금 청정해역에서 나온 물 세 가지로만 된장을 담았습니다. 소금 맛이 좋다 보니까 된장의 끝맛에 조미료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에서 된장 품평 대회에서 1등 나가지고 신안 군수님한테 신안 군수님에게서 항아리 3,400만 원어치 하사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신안군에서 된장 맛으로서는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여기 지금 현재 이 행사장에서도 선제 스님이 왔다 가셨는데 사찰 음식하는 선제 스님이 왔다 가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된장 맛보다 이 된장 맛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된장으로 사찰 음식을 담을까 해가지고 왔다 갔었어요. 그 정도로 이 매장 내에서는 우리 된장이 최고 맛있다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귀농을 해야지만이 고향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귀농하지 않습니다. 귀농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고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으로 한번 남고 싶습니다. 4,500평짜리 저희 초등학교를 펜션, 그 다음에 둘레길, 된장 공장, 효소 공장 이런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성공할 수 있는 영농조합을 만들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하셨죠? 어디 정확하게 어디로? 인조도니까 차가 매일 이쯤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명지대학교 태권도과 교수로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도장의 관원수가 최고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경영의 능력을 살려가지고 비금도에 있는 영농조합을 잘 살리려고 내려가 있습니다. 보통 태권도 도장이 150명이면 관원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1,500명까지 올렸던 사람입니다. 1,500명의 관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도 전국의 태권도장 1,000여 개를 제가 컨설팅 해주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IT 쪽에 어린이들 출석 체크하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고 고향에서는 된장 공장을 차려서 양쪽 다를 성공시키는 첫 케이스의 그런 그 성공담을 남기고 싶습니다. 매운 고추 넣고 무쳐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홍삼 만드는 원리를 제가 적용을 해서 해봤어요. 제가 여러 번 이거 엎어버렸습니다. 그 끝에 제가 발견했는데 지금 이 연차를 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아직은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처음 오픈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거 오픈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달라요? 얘랑 어떻게 달라요? 얘는 덮기만 했고 얘는 발효를 했어요. 발효를 해서 맛이 더 깊어요. 내가 좋아하기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차를 만들자. 네, 그런 모토예요. 그래서 차를 만들 땐 저는 그 웨버에 약속도 안 하고요. 차 만들 때는 화장도 하면 안 되고 이야기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차를 만드는 그 일념 하나로. 예. 그리고 이 차를 만들 때는 연잎차를 만들 때는 가장 향이 좋을 때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이슬 맞은 연잎을 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잎을 사용해서 가장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서 차를 만들고 한마디로 차를 빚는다고 저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차를 마시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고 저희 스승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아니 내가 Смотри, натуральная краска. Have any question? 아니 나 이 얘기 있거든. Any question? 아니 이거 맛있는 막걸리인데 좀 워낙 맛이 강해서 이건 무슨 막걸리? 인삼 막걸리인가? 인삼 막걸리. 인삼? 좋아. 무감미료고요. 좀 굉장히 묵직합니다. 얘는 찹쌀 100%인 술이고요.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술은 첨가물이 전혀 없는 술이고요. 얘는 찹쌀의 특징인 여성스러운 부드러움과 달콤함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찹쌀과 맵쌀을 1대3의 비율로 섞었고요. 그래서 얘는 약간 드라이하면서 남성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터프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동몽은 찹쌀 100%인 청주입니다. 풍미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몽은 찹쌀 100%인 청주고요. 깊고 부드러우면서 과일 향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술입니다. 저희는 쌀로만 빚어서요. 다른 첨가물은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게 다다. 어차피 다다. 자, 쌀로 빚은 술입니다. 5,000원짜리 없으면 이거 따뜻하게 네, 직접 갈았어요. 재료가 100%거든요. 다 나가서 지금 맡고 싶은 것도 없고 다 별로 남은 게 없네요. 그러면서 옷은 명품산. 이게 이렇게 밑에서 뭐 생산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지금 저희도 이게 농림산 식품부하고 농협하고 경기도, 남양주시가 돈을 대서 이렇게 크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좀 깨이셔야죠. 지금 이사장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활발하게 지금 되는 걸 보고 아 필요하구나.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서 살려줘야겠구나. 생산자들. 그래야 지역도 살고 주민도 살고 농업을 터부시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마인드도 바꿔야죠. 이제 앞으로는 여기 식량닷컴이지만 총칼로 싸우는 시대는 갔어요. 이제 식량으로 싸워요. 그리고 GMO 봐봐요. 정체불명의 걸 우리가 먹고 있다니까.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중에서도 한살림이나 생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해요.
어떤 원재료를 썼는지를 감시단이 따로 있고. 근데 대기업에서 만든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안 사 먹죠. 왜냐면 거기 국산이어도 종자가 외국 거를 갖고 와서 만든 종자가 거기 건데 여기서 키우면은 국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본다고. 한살이나 생각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비를 내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건 믿어야 되지 않을까. 과자를 만들어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한살림이나 생각 가서 먹겠다.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뭐 새우깡이나 뭐 다이제스트나 이런 미국산 밀 있잖아요. 안 먹죠. 그거가 GMO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종자 보세요. 저걸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근데 저거를 가공까지 해버리면 뭐가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GMO라는 게 유전자 조작이거든요. 박연인데 이 박연이 유전자가 아닌 뭔가 주입해서 바꿔가지고 막 만들면 프랑켄슈타인이잖아요. 그런 음식 먹는 거예요. GMO 중에서 좀 제 밀하고 콩이 제일 문제죠. 밀은 사실 진짜 밀가루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뭐 칼국수니 뭐 과자니 라면 이런 거는 네, 빵 정말 심각하죠. 파리바게뜨. 그런데 정말 안 되죠. 흉내는 내요. 뭐 국산 쌀 넣었다고 0.3% 장난하는. 생협 같은 데는 거의 현미 63% 국산 밀 뭐 30몇 % 이렇게 해서 만들거든요. 한 500원 더 주고 그거 먹는 게 나아요. 저는 우리 엄마가 슬로푸드를 해서 먹어서 컸어요. 근데 제가 장을 담글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래야 된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강의하러 다니고 하지만 만들 줄 몰라요. 근데 슬로푸드 문화원에서 가르쳐주고 못 만들면 좋은 거 사서라도 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주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좋은 걸 먹이죠.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앞으로 애들을 키우지 뭐 그런 거 아무거나 먹어도 안 죽어 이런 마인드로 하다가는 나중에 애들이 이제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갖는 거. 근데 사람들은 일단 의사들도 무조건 병원 약 주잖아요. 감기가 걸려도 약이고 약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약식 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음식으로 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비염이 너무 심했는데 병원, 한의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웬만한데. 항생제를 100일을 먹였어요. 그 의사가 먹어야 나는데 애만 잡았어요 완전히. 그러다가 여기 슬로푸드 문화원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약은 정말 멀리 해야 돼요. 특히 항생제. 근데 그런 아이들은 뿌리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엉하고 연근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해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손발 깨끗이 씻기고 밀가루 안 먹이고 밥으로 먹거나 밀가루 먹어도 국산면. 애 고쳤어요. 지금 키가 반에서 제일 커요. 9살인데 키가 140. 제가 제일 걱정한 게 키 안 클까봐. 아들인데 이게 비염 있는 애들은 키가 안 큰대요. 성장이 더디대요. 그래서 막 했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저도 좀 비염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이때쯤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났어요? 그냥 견뎠어요. 나이가 그쵸. 크면서 좋아지긴 해요. 근데 그게 언젠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자기가 약한 부분. 근데 결국 그때도 약으로 할 게 아니라 따뜻하게 먹고,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결국 폐가 이렇게 저기 이사장님 코리아 빨리 가야 돼. 어디 가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다 잘해요. 다 잘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심사 저 심사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심사는 전 처음이었다.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꿈나무들이 이렇게 저는 사실 약학을 했기 때문에 건강학을 늘 얘기하는 강의하는 사람인데 이 꼬마들이 다 건강에 대한 것서 지식들을 이렇게 쌓아간다면
냄새로 맛을 이거를 짠. 우리 친구도 3개 골랐고. 짠. 이렇게 이거 완전 먹어야 돼. 어떤 느낌이 나요? 음식들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이게 이들이 있는데 솔포한 맛을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해보지 않은. 자, 동상은 세 분이 받게 되겠는데요. 초등에서 한 분, 중등에서 한 분, 고등에서 한 분 받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자, 초등부문 월문초등학교 6학년 최수양,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부문 연세중학교 조현서양,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남해안도 슬로푸드 청소년 포럼에서 위와 같이 국산하였기에 이 성장을 시작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소나무에서 유명한 대장 김일종입니다. 아, 그걸 뭐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지금 미국 축산들은 아직도 GMO 사료를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축산들은 지금 많이 GMO 사료를 배제하고 논GMO 형식으로 풀 사료 위주의, 그다음 자급 사료 위주의 그런 축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지금 부스에 있는 것처럼 전 돼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곡물로 하던 걸 지금 풀사료 위주의 그런 사육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같은 경우, 보리돼지 같은 경우들은 많이 보리사료를 위주로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 농가 같은 경우는 한살림 담당자들과 저희 이제 CR살림 축산의 담당자들이 그 농가를 지정을 해서 보리사료 위주의 그런 사료를 먹이는 작업사료 위주의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생산지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CR살림 축산에서 가공을 해서 한살림의 소규모 이런 소포장 단위로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형식이죠. 200 넘었어? 친환경 제품만 취급을 하고 생협에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산물, 소, 돼지, 닭, 오리 다 무항생제 축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민우의 생협이나 둘의 생협, 그다음 일반 소규모 그런 생협 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풀빛 농장이라고 하고요. 전북 순창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도 못하고 여기 온 가장 큰 이유가 저희 농장을 홍보를 하러 왔고요. 뭘 홍보를 하러 왔냐? 바로 돼지를 이렇게 직접 이런 환경에서 키워서 이렇게 직접 가공까지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이렇게 농장에서 직접 돼지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한 돼지를 가지고 가공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그 가장 큰 걸 자부심을 갖고 지금 여기 홍보하러 왔고요. 돼지 사육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넓은 환경에서 풀도 먹고 저희 농장은 직접 사료를 농장에서 다 만들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사료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풀도 먹이고 볏짚도 먹고 햇빛도 쬐고 뛰어놀고 이런 돼지를 가지고 첨가물 없는 이렇게 베이컨이라든가 소세지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판매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들고 다니시다가 보면 오늘 온도가 상당히 높아서 금방 상하기 때문에 팔지는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 생산부터 가공까지 전부 다 풀빛 농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농장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같이 키우는 이렇게 동물 복지형으로 이렇게 돼지를 방목해서 키우는 농가는 거의 대부분이 사료를 만들어 먹입니다. 사료를 만들어 먹이는 데다가 항생제라든가 기타 첨가물을 넣어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키우는 것 자체가 정말 동물 복지용으로 키우는 거고 항생제도 안 먹어서 하는 건데 굳이 힘들게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면서까지 소비자한테 보여야 되고 그것을 내비쳐야 되고 그걸만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리고 기본 일반 그 친환경 업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도 다른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 인증서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더라도 일반 돼지 사육 농가와 사육 방식은 똑같습니다. 먹고 크는 옥수수 사료도 똑같습니다. 단지 그 사료에 항생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증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항생제를 뺐다고 해서 친환경 축산물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게 정말 친환경 축산물인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키우는 농가는 물론 농가 수도 굉장히 적지만 사육 두수도 굉장히 또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런 농가들하고 비교되기가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업체들하고 이렇게 그런데 입점하기가 조금 더 힘들지 않나.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큰 그런 친환경 업체들하고는 거래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주름이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순수 토종돼지와 그 다음에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축진두력이라는 품종을 교잡해서 만든 합성돈이라고 하는데 참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우리나라 이제 순수 재래돼지는, 토종돼지는 크기도 작고 사육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번에 이제 축산과학원에서 그걸 개량을 해서 우리나라 형식으로 만든 흑돼지이고 그 다음에 사육기간도 일반 돼지와 큰 차이도 없고요. 단지 맛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토종돼지 맛이 나고 있습니다. 토종돼지 피가 약 38% 정도 DNA가 함유되어 있는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굉장히 지금 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역상 이렇게 견학이라든가 이것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지금 소비자분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따로 농장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그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저희 직매장 명동이라든가 서울이기 때문에 명동, 그다음에 삼성동, 그다음에 잠실, 또 저희 양평동에 또 그다음에 봉천동에 이런 매장이 직매장이 있고요. 또는 이제 인터넷이나 또 전화로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뭐 공급이나 아니면 이제 매장을 통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안전한 먹을거리 뭐 주작곡도 있고 또 수산물 저희 안전한 이제 국산 위주로 뭐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방사능 이런 검사까지도 다 하고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파는 곳인데요. 저희가 또 그 중에서 이 농민들이 이제 교구 소속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이런 자금이 없어서 이렇게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가구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려서 거기서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농산물을 잘 수확을 해가지고 500만 원이 현금으로 반환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가령 뭐 양파라든가 또 감자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한테 상환을 하면 저희 직매장이라든가 또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주문할 때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랑기금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붙은 그런 농산물이 나올 경우 굉장히 저렴하게 좀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농사하고 천주교하고는 좀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뭐 그 농사 짓는 분 중에 물론 이제 그 이 가톨릭 농민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근데 뭐 우리나라에 많은 농민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이제 저희 이제 가톨릭 농민들의 이제 그 생산자들만 저희가 이제 좀 최소한 우리 교회 내에서 뭐 많은 대다수 농민들은 좀 차지하고 그래도 저희 이제 가톨릭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이런 그 안정적인 소비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교구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니까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농의 그 주축이 생산자가 또 우리 농의 또 이제 회원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드셔보세요. 에스파레 수기 스트리시. 네, 부각입니다. 여기서 오르가니. 그럼 그건 예쁜 여자들만 다 사갔다. 고등학생 다 사갔어 이거. 진짜야 이거. 얼마예요 이게? 1,500원씩이야. 뭐라고? 이게 뭐라고? 한번 먹어봐. I don't know. It's anti hot weather. 이것도 좀 찍어주세요.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 중인 게 GMO 잔류 성분에 제한 없이 다 모든 거를 표시할 수 있는 완전 표시제를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거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사진장으로 잡아야지 끝까지는. 이거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 세계에 올렸다는 뜻이다. 스낵, 스낵, 트라이, 슬러리, 오픈, 투 배터리, 6months 체인지. 코리안 헬스푸드 숲. 2년 난초가 푸시잖아요.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년 행사 오전. 자요, 저 3만 원 주셔야 돼요. 네. 낮아. 여기 400g, 여기 850g. 50g 정도요. 왜 이렇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두 개 사달래. 저기 가서 홍보하시라고. 네, 홍보. 그딱 언니들 세 분이긴 한데 두 개만 싸가려고. 나 염치가 있죠. 어떻게 세 개를 싸달라고. 아, 세 개도 도시락 갖고 오세요. 도시락에 싸드릴게요. 아니 진짜 저기 다 주고 드리니까. 맛있어. 땡큐. 세개 알려야지. 왜 세계적으로 알려야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서 그렇지. 맛있어. 뭐라는 건 알려줘요. 네?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돼. Давай ешь уже. Очень острый кетчуп. 바쁘게 드셔봐. 핸드폰이니까. 이게 어떤 커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흑초로 발효한 발효 커피고요. 천연 발효, 천연 흑초로 저희 발효를 시킨 세계 최초의 흑초 발효 커피예요. Это такой какой-то напиток. Thank you. 네, 사포닌은 증가가 되고요. 폴리페놀 성분도 증가가 되고 카페인이 줄어서 여러 잔을 마셔도 잠이 잘 오고 또 이제 그 폴리페놀 성분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면역력을 좀 증가시키고요. 피로 물질도 굉장히 제거를 시키는 그런 커피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산 발효를 시켰는데요. 저희 명인 선생님이 만드신 그 명인 전통 흑초에다가 저희 원두를 발효를 시켜가지고요. 약성을 높인 커피입니다. 이거는요 누룩에다가 전통 누룩에다가 저희가 33가지 한약재를 법제를 해서 넣어가지고 1년 6개월 이상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먹어도 해가 없으면서
중풍이나 치매나 관절염,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드시는 분마다 한 번 구매하시면 100% 재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드셔보시면 그 효능이 입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은 운동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초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ml씩만 꾸준히 드셔주시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이 흑초예요. 식초가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그 식초 중에 제왕이 흑초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희 비누는 이 흑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산성 비누예요. 우리 피부에 가장 안전한 비누. 이거는 백초로 만든 거예요. 저희 흑초를 증류를 해가지고 백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입자가 굉장히 나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피부 속에 들어있는 모낭충까지도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제거가 되고, 말하자면 또 무좀균까지도 제거가 되는 그런 굉장히 효과가 좋은 비누예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피부가 뽀동뽀동하면서 매끄럽고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이 잔주름까지도 이렇게 예방이 되면서 잔주름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향이 나죠, 그죠? 아, 몽골. 우리 몽골 갔다 왔는데. 남양주시에서 이거 많이 먹었어. All from local source from Thailand. Yeah, and this is what we call physical extraction. This is one of the best, what's it called? Anti-aging oil.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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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really nice. And these are all very different kind. Yeah. This is ginger oil, extracting from physical ginger. Yeah, just real ginger. That's galangal. How much? Different prices, different thing. Which one would you like to know? For example, this is 35, but this is 24. Russia? Yaksibo. Spasibo. Они все фото.
It's beautiful. It's from the forest. You want a party? You know, this is from this 2011 from Chiang Mai Mountain. Look at the color is different. This is lighter, this is darker. Because it's 40 years, it's only 3 years. So the years make a quality very different. A valuable mountain called Bolang Shan Lao Banzhang. It's very famous. Our tea called biodiversity tea, pu'er tea. Pu'er tea is very ancient traditional products of the place. And our tea tree are very tall. They grow on the hundreds of years old tea trees like that. We have to climb up in order to pick up tea leaves. And this is shaped as a bamboo, and this is shaped as a brick, and this is shaped as a cake. So we just press it by stone or by bamboo, and easy for storage because the pu'er tea, the older, the better. Fried tempeh. A bit spicy. Spicy? Yeah. Little? A little. It's made using palm sugar and chili and also onion. Too sweet? This is sweet. Maybe it can вкусно. Это тоже вкусно. And this is we add ginger to the coconut. Так, смотри, это. You can put it here. Знаешь, что это? Имбирь. Имбирь? Она сказала, да. А, я тебе покажу. Ну ты сама смотри. Ты сама сказала, сейчас имбирь ей. Такая имбирь? Это корица. Корица. Okay, thank you. Do you have it? Dry tomato. Yes, How much? Не, не вяленое. По-русски разговариваете. Оно кисленькое. Это фруктовый джем делается, потом раскладывается на древесной поверхности. И разные фрукты. Да, разные фрукты, н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слива. Поэтому называют вот так. Это орехи, покрытые виноградным сиропом. Вот этот. И тоже вялится на солнышке. Ну, вообще все овощи, все фрукты, они не на солнце, а в тени они сушатся, потому что, да,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они пожелтеют. Проводнику. 희생력은 남겨놔야 돼. 나 이거 좋은 거네. 그치. 맛이 양해. 향기가 좋아. 순찰이야?
one. And this one is walnut in grape juice boiled with flour. These are dry fruits. These are sauces, chili sauces. This is cheese, which is kept in clay jars. And these are like jam, fruits in sugar syrup. Different types. So it's walnuts inside, and outside is grape juice boiled with flour. Женщины все вручную. Здорово пишешь. Панацея это что? Это чай. Вы здесь просто выставки, да, участвуете? Да, я участвую. Я выиграла проект. А как вообще это все организовывается? Не знаю,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Вот наш директор общественного фонда Кухарстана, поэтому я им это на грант написала. Заявку. Выиграла. Вот это понятно. И вот это вот и пекете вы сами. Да, это моя продукция, вот это, а это еще девочка делает. А как кто-то у вас же это печет? Это Да, же вы сами печет, конечно. Да, выращиваем, сами обрабатываем руками. В молоке варим суп. Это добавляем чуть-чуть масла. Масло, конечно, топленое. Это топленое же... Ну, не жареное. Нет, топленое же чистые. Да, смеси нет. Вот и получается, можно вместо чая дать это молоко. Называется цют джарма. Цют это молоко. А молоко горячее? Горячее. И горячее вот это размешивается, я видела по телевизору. Видела? Ни разу не пробовала. Да? А чем у вас это? Это 16 тысяч. А вы заранее? This is 415, for this is 6. Чтобы что-то было на этом, на пустой. We only have... Мы выиграли, просто у нас натуральный продукт. И всегд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нашим продуктом. Приехали, посмотрели, понравилось. Сейчас вот, кстати, через месяц вы с Москвы? Нет. Откуда? Так,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Я там служил в Хабаровске и дальше Я в Хабаровске. Владивосток и дальше Краскино я еду. А вот это что такое? Это шелковица, ягоды шелковицы. То есть я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в Россию через месяц мы доставляем нашу продукцию. Тоже, да, вот дизайн, кстати, сделали для России шелковица с паниром. Это вот так? Вы еще здесь, да? Мы еще здесь. Да, увидимся еще. Вы здесь учитесь? Вы пресса. А мы пресс. Здравствуйте, везде подарки. 약간 여기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이야. 영나빠온
그러니까 매 음식은 매달 떨어뜨리는 것도 있어요. GMO, non GMO. GMO, non GMO. Maybe I can take it. Как обрабатывают это? Что-то. Это барана? Смотри. Да, это мука. Это мука. Berry. Russian berry. 나물은 뿌리는 건조시켜 살을 끓여 먹고 머리는 저희 어린이 체험관 키즈고스토는 크게 4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식이 어디에서 와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서 소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4세부터 7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안된 그 음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음식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괜찮아요. 네. 호색에서 잡은 생선을 가득 나눠줬어요. 잘 가시오 사장. 여러분도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우리 마을에서 나눠준 음식을 갖고 정글로 돌아온 우리의 사자왕은요, 자기가 왕인데도 우리 신하들을 위해서 손수 따끈따끈하게 밥을 짓고 생선으로 맛있는 구이를 해서 골고루 나눠줬어요. 여봐라 신하들아, 아까우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재료라서 선생님도 받은 거라서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이 옆으로 이제 옮길게요. 뛰지 말고 동생들 수업하니까 천천히. 여기 앉을게요. 그냥 여기 봐. 얘들아, 맛 어때요? 맛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오늘 재료 넣고 빵에다가 발라서 샌드위치 만드니까 더 재밌고 더 맛있어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 다 했으면 자기 오른쪽에 보면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포크가 있어요. 얘 또 안 돼.
하나 그럼 우리 한 개만 가지고 하자. 아, 싫은데 나 2개 가지고 하고 싶은데. 포크를 들어보세요, 친구들. 포크 들고 그다음에 자기 왼손에 포크 안 든 손에 자 그릇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릇 들자. 자 이쪽 손. 자 보자. 꾹꾹 눌러줬어. 옳지. 이제 저기다 물어놓고 조금 더 밀어넣고 조금 더 부어주세요. 이거 이름 안 써놨어요. 이따가 잘 먹을게요. 다 좋아서. 다음에 해서 먹으라고. 너무 예쁘다. 다음에 해서 먹으라고. 다음에 해서 먹으라고? 아, 이게 티밥이구나. 자 여러분 티밥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벽시에 껍질을 벗겨서 쌀로 밥을 지어 먹죠. 근데 옛날에는 기계가 없어서 벽시에 껍질을 벗기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벽시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그냥 불에 담았대요. 그럼 어떻게 됐어? 이렇게 티밥이 톡톡톡톡 다 엄청 많이 튀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티밥을 우리가 먹는 밥처럼 밥 대신 티밥으로 밥을 먹었대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그만 먹겠습니다. 네. 뭐야? 자, 물티슈 버리고 오세요. 그렇지. 그리고 옛날 조상들이 밥 대신에 먹었던 게 뭐라고요? 아, 그 뒤쪽에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2명씩 할게요. 언니 뒤로 타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뒤로 가는데 여기 앉아야지 앞으로 가는데. 여신가? 아, 초네, 초. 달팽이 모양도 있다. 저기 선생님한테 네, 요거 이제 굽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구경하시고요. 이거 들어가잖아. 굽는 거는 15분인데. 먹어봐. 손 대봐, 손. 나 원샷. 먹어봐봐. 뭐야. 요 위에 잡고. 일반 쿠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쿠키의 주 원료가 밀가루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밀가루는 우리밀을 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버터가 있는데 100% 저희 우유 버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토핑된 게 저희가 오디 농가인데요. 오디로다가 젤라틴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잼을 만들어서 우유 토핑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쿠키보다는 재료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죠. 네네. 제가 정확한 가격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마가린이나 이런 게 같은 그램수에 1,000원대면 우유 버터는 7,000원대예요. 그 정도 차이면 대충. 네, 그 정도밖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나쁜 재료를 써보지 않아서. 네, 저희가 뭐 인건비 생각하면 이거 못하고요. 그냥 인건비 생각 안 하고 했을 때 지금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무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워낙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어떤 회사든 개인이든 어떤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익만큼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좀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공정무역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기왕에 저희가 마시는 커피도 그 공정무역 커피를 통해서 내가 조금 돈을 더 많이 지불하긴 하지만 그 돈이 생산하는 생산자에게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공정무역 커피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맛 좋아요. 아니지, 너 그냥 얘기하면 안 되지. 서비스를 바꿔야지. 그냥 얘기 없죠. 느낌은? 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한숨에 들이켰어요. 맛이 어떠다고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근데 나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너무 깔끔하고 맛있어요, 커피. 아우, 진짜 거꾸로 넣던가 그렇게 먹는구만. 레디 고! 유아요! 됐어요? 성공회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고요. 성공회 샬롬의 집이라는 대한성공회에서 그 이주민들을 위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샬롬의 집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 성공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커피하고는 무슨? 저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향이 더 좋지. 열을 받으면 손이 타거나 하면 늘 염려가 있으니까 화상 입을 줄이고 이렇게 레시피를 만드는 법을 그냥 설명으로 일률적으로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또 한 번 알려줄 테니까. Корейские вот эти, я читала в интернете, и она металлическая, ну это... Я тебе нужно брать? Что скорее привезти? Скорее нужно привезти. Это знаешь с чем? Это с эмалью. Вот эмаль. Вот, да. Вот, и скорее для сувениров привозишь шкатулочки. Для драгоценностей. Раз. Надо ставить это мне. Что-нибудь такое думаю. Это Севера вот такая есть. Я не сильно завидовала.